이익잉여금의 처분은요, 여러분들 이게 왠지 처분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뭔가 파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이익잉여금의 처분은 그냥 우리가 그 정형화가 되어 있는 문구예요. 이익잉여금이 우리가 이익이 쌓여져 있는 거죠. 그렇죠? 이익이 쌓여져 있는 걸 처분한다라는 건 그 이익잉여금을 줄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물론 여기에서 이익잉여금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얘기해. 미처분 이익잉여금. 자, 뭐냐라고 하면요. 자, 우리가 이제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단기 순이익은 2월이 안 되죠. 그죠? 단기 순이익은 2월이 안 되는데 우리가 단기 순이익은 그러면 이제 이익이 우리가 쌓여져 있는 거 가지고 배당을 준단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올해는 적자가 났어요. 하지만 과거까지는 계속 흑자를 봤던 거예요. 그럼 당연히 창고에 이익은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올해는 적자 봤지만 계속해서 흑자 봤으면 창고 안에 있는 곡식이 살짝 줄기는 이제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가지고 배당을 준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주총일날 회사의 이익이 총 1,000억 있는데 이 중에서 100억을 현금 배당을 주겠다라고 결의를 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아셨죠? 그러면 당연히 미처분 이익잉여금 고가의 곡식이 100억이 있던 상황에서 1,000억이 있던 상황에서 100억이 줄겠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자본이 그만큼 올라간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익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가잖아요. 생각해보시면 그럼 이익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가면 그만큼 자본이 늘어요. 이익이 올라가면 자본도 같이 늘잖아요. 그렇죠?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대변대생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걔를 지금 이제 감소시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1,000억 중에서 100억이 줄어야 되니까. 되셨죠? 차변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게 여기 100억 쓰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거 이제 무시하셔도 돼요. 이거 최근에 시험에 나왔었는데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원래는 분개할 때 2월 이익잉여금 쓰는 게 맞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거 미처분 이익잉여금 쓰는 것도 인정해줬어요. 아시죠? 분개끈을 때리고 무시하세요. 이건 지우는 게 낫겠네요. 지우는 게 낫겠어요. 혹시라도 그 유인물 혹시 받으신 분들은요, 이거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써도 인정을 해줘야지. 아셨죠? 인정을 해주니까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미처분 이익잉여금 있던 걸 차변으로 100억 까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근데 우리가 주총일날 배당을 실제로 주는 게 아니죠. 배당을 주는 게 아니니까 실제로 배당을 줄 때 여러분들이 100억 그때 까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회계는 발생주의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현금 배당 100억 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때 어차피 현금 배당 100억 나올 걸 알고 있어요, 미리. 그래서 발생했으니까 미리 까는 거예요. 주총일날 미리 까는 거고 배당일날 까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현금 배당을 줘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현금 배당을 결의할 때 부채로 일단 잡아놔야 되거든요. 아직 주진 않으니까. 그때 쓰는 계정 과목을 여러분들이 위지급 배당금이라는 계정 과목이다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맞나요? 아직 지급하지 않은 배당이다. 우리가 현금 배당하고 주식 배당 중에서 원칙은 현금 배당이에요. 주식 배당은 예외예요, 예외. 현금 배당이 항상 원칙이에요. 그래서 굳이 현금을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현금 배당이 원칙이니까. 그래서 위지급 배당금 여기다가 100억을 적는데 여러분 이거 배우셨을 거예요. 잠시만. 뭐냐면 자, 그럼 회사가 만약에 배당 줄 게 100억밖에 없대요. 근데 그 100억을 다 주주들이 배당 달라고 해가지고 배당 다 줘봐요. 회사에 남는 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말은 뭐냐? 회사가 나중에 어려울 때 대비할 곡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상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현금 배당을 결의하면 그 현금 배당액의 10% 이상은 적립을 하래, 회사에. 100억의 배당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100억의 10%인 10억 이상은 쌓아놔야 돼요. 아시죠? 마치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330만 원의 월급을 받으셨어요. 330만 원 월급을 받으셨으면 그 월급을 다 쓰면 좀 여러분들 이게 소비욕이 강한 사람은 다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330만 원에 10% 더, 330만 원, 300만 원에 10%인 30만 원, 300만 원만 쓰고 나머지 300만 원에 10%인 30만 원은 적금 들어갈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100억에다가 다시 10%인 110억, 그러니까 100억에다가 다시 100억의 10%인 10억을 쌓아놔야 되는 거죠. 이익준비금으로. 이해되셨어요? 그럼 당연히 여기에 있는 이익은 110억이 빠져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마치 여러분들 월급 330 받으시면 300은 소비하는 거고 30은 적금이 늘어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미처분 이익능력은 110억. 왜냐면 100억만 하는 게 아니라 10억도 쌓아놔야 되거든요. 그럼 그 10억도 이익을 줄여서 쌓는 거죠. 아시겠어요? 차변의 미처분 이익능력은 대변의 미지급 배당금은 방금 살펴준 100억. 그리고 이익준비금은 여러분들 회사의 적금 통장이잖아요. 적금 통장이 늘어나는 거니까 이익준비금이라는 자본이 10억 내는 거예요. 이해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최근에 이걸 냈던 적이 있어요. 요게 어딨냐? 이렇게 풀어볼까? 실제 기출 문제예요. 있어요. 자, 어디로 가주시냐면 자꾸 안 냈던 곳에서 자꾸 내니까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어요. 이게. 자, 어디냐면 684 교재 684페이지 기출문제예요. 99회입니다. 684 684페이지 이거 좀 말로 떼울게요. 1번이에요. 684페이지 1번. 3월 28일 보이시죠, 여러분들? 네. 자, 읽어볼게요. 3월 28일. 자, 주주총회에서 684. 자, 주주총회에서 현금 배당 500만 원과 현금 배당 금액의 10%인 50만 원의 이익준비금 설정을 결정하였다. 그럼 우리가 550만 원 가지고 500만 원은 배당 나중에 주는 거고, 맞죠? 나머지 50만 원은 회사에 쌓아놓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미지급 배당은 여기에 500만 원 잡아야 되겠죠. 부채가 늘어나는 거죠. 왜냐면 결의만 한 거지 준 건 아니에요. 네, 되시겠어요? 그래서 대변에 미지급 배당금 500만 원 잡고요. 그 다음에 회사의 자본이 50만 원만큼 느는 거죠. 적금이. 맞죠? 그래서 대변에 이익준비금 50만 원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 금액만 끼워 맞추시면 돼요. 여기에 500, 여기 50. 되시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고 우리가 총 고간에 있는 복식 550만 원 있잖아요. 그 중에서 500만 원 배당 가고 나머지 50만 원은 다른 곳에 여러분들 모아놓는 거죠. 이해되세요? 여기가 미처분 이익잉여금 550만 원 적히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물론 2월 이익잉여금도 정답, 미처분 이익잉여금도 요때 정답으로 인정을 해가지고 이제 미처분 이익잉여금도 가능해요. 이렇게 적어줍니다. 자, 그리고 실제 우리가 배당을 주면 미지급 배당을 까시면 되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대변에 현금 나갔으면 현금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주의하실 사항이 있어요. 자, 요거. 자, 요거 외우셔야 돼요, 여기. 자, 그럼 여기 이익준비금은 강제로 쌓아둬야 되는 거거든요. 맞죠? 이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자, 우리가 배당은 현금 배당이 있고 주식 배당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때 여기 금전액의 10% 이상을 적립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현금 배당액에 대해서만 쌓아라. 그럼 법이면 이해 암기. 암기 쉽죠. 법에서 이렇게 하래요. 알죠? 법에서 이렇게 하래. 그래서 시험에 더럽게 내면 어떻게 출제 하냐면, 자, 들어보세요. 시험에 더럽게 이렇게 출제해요. 어떻게 출제하냐면, 현금 배당 200만 원을 결의하고요. 주식 배당 100만 원을 결의를 했대요. 그럼 총 300만 원의 배당 결의한 거죠. 현금 배당 200, 주식 배당 100. 이렇게 출제하는 거예요.
배당 가능한 금액의 10%를 이익준비금으로 잡아라.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렇죠. 200만 원에 10%는 20만 원 집어넣어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 배당 가능한 금액은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 합쳐 300만 원이잖아요. 그럼 300만 원에 10%에 30만 원 집어넣으시면 지급되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이게 되게 이익잉여 처분계에서 가장 짜증나는 게 뭐냐면 배당 가능한 금액이라 장난치는 거예요. 쉽게 내면 현금 배당액의 10%를 쌓는다라고 줘요. 친절하게 줘요. 아시죠? 그게 우리 교재 어디에 있냐면요. 이거 실제로 한번 볼까요? 어떻게 출제했는지. 98회인가? 아니구나. 97회? 또 아니네. 어디야? 95회인가? 95회? 맞네요. 728페이지. 728. 교재 728페이지에 5번이에요. 5번. 자, 교재 728페이지에 5번이죠. 그 5번 보시면 일단 5번 문제만 읽어볼게요. 문제만. 자, 당기 2022년에 이익잉여금 처분, 이게 이익잉여금 감소시키는 거, 미처분 이익잉여금 감소시키는 거. 처분은 다음과 같이 결의되었다.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작성하세요. 일단 여러분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는 왠지 제목 자체는 좀 무섭죠. 작성하세요. 보시 금액만 넣으시면 돼요. 아시죠? 근데 보시면 거기 세 번째 점 보이세요? 이익준비금 현금 배당액의 10%. 이거는 정말 이쁘게 준 거예요. 맞죠? 전통적으로 어떻게 출제하냐면 이익준비금 배당 가능한 금액의 10% 이렇게 줘요. 보시면 거기 현금 배당 2천만 원, 주식 배당 2천만 원 보이세요? 두 번째 점이요. 합쳐서 4천만 원인 거잖아요. 4천만 원에 10% 넘으면 지읒돼요. 알죠? 현금 배당액의 10%라는 걸 외우셔야 돼요. 이렇게 안 줄 수 있거든요. 아셨죠? 오케이? 그러니까 외우셔야 돼. 법에 그렇게 하래요. 제가 어떻게 설명드릴 수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돼 있으니까. 꼭 외우세요. 이거.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럼 다시 좀 이따 할 건데, 거기 현금 배당 2천만 원이죠. 보이세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지금 5번의 제목이 이익잉여금 처분이잖아요. 이익잉여금 처분 언제예요? 주총일 날이에요. 주총일 날이니까 거기 있는 보통주 현금 배당 있죠. 그죠? 그거 미지급 배당금에 집어넣으시면 돼요. 주총일 날 현금 배당은 미지급 배당금 일단 잡잖아요. 거기다 2천만 원 집어넣으면 끝나요, 그냥. 어떻게 하는지 뒤에 가서 할게요. 그러니까 계정과학으로 좀 외워주셔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셨죠? 자, 다시 이제 여기 PPT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주식 배당 할게요. 주식 배당. 자, 그러면 주식 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주식 배당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 배당 100억 드릴게요 라고 하면 이익 가지고 배당을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이처분 이익잉여금을 차변으로 없애야 돼요. 되시겠죠? 자, 근데 우리가 돈은 지급한다라는 표현하지만 주식을 지급한다라는 표현 안 씁니다. 주식은 교부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주식을 주는 거. 근데 주총일라는 주식을 교부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교부라는 말 앞에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배당은 주식 배당이 예외이기 때문에 주식자를 적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직 교부가 되지 않은 주식 배당금이라는 뜻인데 얘는 부채가 아니에요. 왜 부채가 아니냐면 주식 배당은요, 여러분들 나중에 주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공짜로, 공짜. 주식 배당은 주식을 공짜로 기존의 주주한테 나눠주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일단 우리가 주총일날은 임시 계정 과목 하나 잡아놨다가 주총일 실제로 배당을 주면 자본금이 늘어요. 왜냐하면 배당을 여러분들 주식 배당 주는 건 뭐예요? 주식을 공짜로 발행하는 거예요. 공짜로 발행하면 발행 지수 늘잖아요. 액면가에 곱해서 자본금이 늘어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잠시 머물다가 자본금으로 갈 놈이 필요해요. 알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어디 있냐면 교재 155페이지 보실래요? 155페이지. 155페이지 말고구나. 135페이지. 자, 135페이지 그 세 번째 구분 보시면 자본조정 보이죠? 자본조정. 자, 거기 자본조정의 첫 번째 좀 볼게요. 자, 주주와의 자본거래에 해당하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항목이었죠. 원래 이렇게. 자, 근데 여기 보이세요? 임시적인 성격에 해당하는 게죠. 임시. 맞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두 번째 점 보시면 개정 과목 끝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잠시 썼다가 자본금으로 대체될 녀석이에요. 자본 내에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 통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본조정이라고 그러죠. 맞죠? 그래서 외워주실 게 우리가 주총일날 주식 배당을 잠시 잡는 개정 과목이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는 것만 외우십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랬다가 실제로 이제 주식을 주면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 차변으로 까이겠죠,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그만큼 발행 주식이 느니까 대변에 자본금 잡는 거예요. 되셨어요? 해주셔야죠. 자, 그럼 여기 보실게요. 어디 있나? 그러면 이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어떻게 작성하는지 설명 좀 할게요. 이게 세무 2급 처음이에요. 회계 1급 때 안 배우세요, 이거. 설명드릴게요.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반드시 암기. 자,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 당기 처분 예정일 있죠, 여러분들. 그럼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언제 작성하는지 아시는 거예요? 이거 아까 우리 문제 어디였냐? 죄송해요. 아까 문제 어디였지? 728이었나? 728페이지 가보실래요?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자, 728페이지 가보시면 이거 어떤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문제였죠, 여러분들. 이거 문제 4번 유형이니까 몇 월 며칠 날 작성하는 거예요? 그렇죠. 12월 31일 날 작성해요. 올해 연도에. 올해 연도에 작성하거든요. 그럼 올해 연도에 작성하는데 주총은 여러분 언제 하는지 아시는 거예요? 올해요, 내년도예요? 내년에요. 그렇죠.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가 뭐냐면 올해 연도발 입장에서 내년도 주총일에 있을 일을 미리 알려주는 보고서라는 뜻이거든요. 미리 알까요? 알아요. 그러니까 뭐지? 뭐냐면 여러분 주총에서 회의하는 거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와 같은 사람은 안 껴줘. 지분율이 0.00001% 되거든요. 맞죠? 뭐냐면 사전에 우리 회사가 있으면 우리 회사의 지분율이 높은 사람들하고 다 뭐 지금 화상회의를 하든 만나서 식사를 하건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회사의 이익이 대략 얼마쯤 나올 것 같은데 현금 배당 얼마 줄까요? 주식 배당을 줄까요? 이런 것들을 사전에 의논을 하고 주총일날 그거를 일단 의제로 내놓고 동의하세요. 투표 좀 할게. 이것만 이짓만 해요. 아시죠? 그러니까 12월 중순쯤 되면 회사는 다 그 내용을 알아요. 아시죠?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삼성전자 공시 보시면 12월 28일쯤에 얼마 배당 주는지 나옵니다.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현금 배당 얼마 결정이 다 주총일에 나오는 게 아니라 12월 말일에 다 나와요. 공시로. 그렇죠? 그걸 다 짜놔요. 우리 힘이 없어. 우리 힘이 없어. 지분이 높은 사람들이 다 의논을 하는 거예요. 알죠? 그걸 주총일에 보고만 하는 거고. 투표하세요. 이렇게 끝. 아셨죠? 뭔가 새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총은 오래 안 걸려요, 실제로. 뭐 싸우면 오래 걸리긴 하겠지. 서로 간에. 네가 뭔데 나 안 껴주냐고. 그걸 미리 알려주는 보고서요. 그래서 여기 있죠. 여기 제목이 뭐였어요? 당기 처분 예정일이라고 했죠. 예정일. 올해 연도 말 입장에서 다음 연도, 내년도 주총일에 어떤 일이 있을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다시 시험으로 돌아와서 자, 여기 당기 처분 예정일은 올해 주총일 적으시면 돼요.
시험에서는 좋아요. 거기 728페이지 보시면 몇 월 며칠이라고 줬어요? 그렇죠. 2023년 3월 10일 여기다 열심히 적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전기처분 확정일이라고 있죠. 그럼 교재로 따지면 몇 월 며칠 적어요? 그렇죠. 22년 6월 28일 적으시면 돼요. 그렇죠. 여기도 그냥 감사합니다고 받아드시면 돼요. 아시죠? 대신에 이제 거기 두 번째 점에 보통주 현금 배당 2천만 원 보이세요? 그럼 우리가 주총일날 현금 배당은 계정가운 뭐 잡혀요? 아까. 그렇죠. 미지급 배당금이라면서요. 여기 요 미지급 배당금에다가 현금 배당에 2천만 원 여기다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자자자 보시면 여러분들 자, 지금이야 당연하지라고 하시겠지만 보통주가 눈에 들어오셔야 돼. 보통주 왜냐면 여기 보통주가 아른아른 거리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엄청나게 적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갔냐? 여기. 보통주 배당이라고 출제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보통주 여기다가 2천만 원 적으시는 분들 꽤 계시거든요. 여기 제목이 뭐예요? 주당 배당금, 주당 배당금. 한 주당 배당이에요. 여기다 적는 거. 아셨죠? 2천만 원이 한 주당 배당금이에요? 그런 회사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한 주당 평균 배당 2천만 원 주는 회사. 얼마나 아름다운 회사 진짜. 그렇죠? 그런 회사는 없어요. 물론 있지 저기 있긴 있어요. 그렇죠. 그 주식이 제가 알기로는 얼마짜리였더라? 몇 천억 할 거예요. 그래서 20만 원. 그래서 좋아요. 그래서 조심하실 게 여러분 우리가 배당은요 일반적으로 현금 배당은 우선주가 항상 보통주예요. 우선주는 별도로 공시하고요. 그래서 보통주라는 말이 현혹되시면 안 돼요. 아시죠? 그래서 여기 미지급 배당은 이쪽에 적으셔야 되는 거예요. 2천만 원.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교재 보시면 자, 오른쪽 두 번째 점에 오른쪽 보시면 보통주 주식배당 2천만 원 있잖아요. 얘도 한 주당 주식배당 아니에요. 맞죠? 일반적으로 보통주가 많고요. 우선주는 삼성전자 이런 애들 빼고 거의 없어요. 여러분. 우선주 있는 애는 시총이 엄청나게 높은 애들이에요. 저보다. 맞죠? 우선주까지 있으면 배당 무지하게 나오거든요. 돈이 어디 있다고. 삼성전자 이런 애들 빼고는 돈 없어요. 많이. 그래서 여기 미교부 주식배당금에 2천만 원 집어넣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나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점 이익준비금 있죠? 이익준비금 여기 눈에 보이네요. 그 이익준비금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되시죠? 물론 현금 배당에 대해서만 해야 된다는 거 외워주시고 네, 마지막 사업확장 적립금 이게 뭐냐면 우리가 적립금이 회사가 이익이 있어요. 근데 그 이익을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할 때 거기 쌓아놔야 돼요. 그러니까 회사가 지금 사업을 확장하려고 해요. 그럼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익을 사업을 확장하는 용도로 우리가 쌓는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사업 확장 적립. 여기다가 500만 원을 하십니다. 그렇죠? 이게 끝이에요. 그렇죠? 물론 뭐는 하셔야 되냐면 얘도 여기 F6번 전표 추가키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F6번 전표 추가키를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시긴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일단 하나가 더 남긴 했어요. 챕터 하나까지 남았어요, 여러분들. 그 챕터는 내일 하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 셋 내일 들어갈게요. 자, 마치셔서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QR 찍고 가주세요.